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공격 안 된다라고 후보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주신 거야. 예, 이틀 전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대화하면서 협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어제 야당에서 협치 파괴라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법사위, 예결위를 포함한 4곳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하루 만에 약속을 어기는 거냐 이런 반응인데요. 박민영 대변인, 네. 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하기도 하고 오색국수까지 말아주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협치 파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원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서서 힘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들이 국민들께는 굉장히 오만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결위와 법사위를 비롯해서 주요 이 원구성을 다 차지를 독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장까지 지금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회 내 민주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여대 야소 국면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그런 권력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법사위와 예결위를 관례에 따라서 양보를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수단을 가지고 협치를 하겠다라는 건지 그냥 야당을 들러리 세우고 협치라는 슬로건만 통합이라는 슬로건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 당연히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주도권은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견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야당이 크게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일정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인사청문회 이미 했고 30일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성치훈 부의장. 좀 이 일정들 사실 민주당이 강행하면 국민의힘에서 막을 방법은 없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무총리 인준 같은 경우에는 제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하면 표결을 할 수 있고 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이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다 알고서 인사청문회에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당, 민주당이 뭔가 독단적으로 추진해서 독단적으로 인준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사실 증인 채택도 안 해준 게 합의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 내내 문제가 됐었던 그 강모 씨에 대해서 민주당은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은 안 된다, 더 불러야 된다라면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이미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겠다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고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결정적 한방, 이런 흠결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인준은 서둘러서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서요. 예.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이 철야 농성회까지 돌입을 했는데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민주당식 협치 파괴 선출 강행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와서 야당의 협치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 시절의 독주, 폭주, 횡포 이러한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게 2달여 이상의 논의 끝에 법사위원장과 좋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관행입니다.
네, 저렇게 모여서 규탄도 하고 또 나경원 의원은 철야 농성까지 시작을 했는데 국민청문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 더 이어가기 위해서 국민청문회 열겠다는 건데요. 홍 전 의원님. 네. 이렇게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건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정권의 초대 또 총리 지명자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아주 큰 언결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 처음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청문회를 예.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예산 규모도 모르고 또 지금 국가 부채가 48%인데도 불구하고 30% 하는 이 어떤 무능과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해명을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관련된 증인이라든지 또 자료를 전혀 지금 현재까지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총리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협치의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원구성의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국회 오랜 어떤 관행과 전통이 1당은 국회의장을 하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하는 이런 어떤 관행마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파결하면서 의장을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렇게 그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선출하는 것은 협치에 전혀 뜻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주를 하겠다는 어떤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홍 전 의원님의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선 원구성 협상 말고도 다음 달에 민주당에서 뭐 추경안이라든지 노란봉투법, 또 상법 개정안 같은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부분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비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럼 홍석준 의원이 말씀하신 김민석 의원 거짓말을 했다는데 거짓말 한 적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원구성 문제는 원래 원구성은 2년간 하는 거예요. 2년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22대 총선 끝나고 나서 원구성 했잖아요. 예. 그 2년 하고 그다음에 또 2년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 가는 바람에 결국은 자리가 생겼고 그걸 원래 민주당이 하던 자리들이에요. 법사위 예결위 뭐 지금 나온 문체위 세 군데 있잖아요. 운영위는 당연히 뭐 여당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 군데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이 하던 거를 본인들이 여러 사유 때문에 다른 일로 가다 보니까 그 자리를 메꾸는 거니까 원래 민주당이 하던 거고요. 1년 있다가 다시 또 협의하면 돼요.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뭐 이게 독주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독주가 아니고요.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예. 뭐 관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관례도 예전에는 또 다르게 얘기했었어요.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뭐 여당이 아니라 뭐 1당, 2당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원래 야당이 했으니까 야당이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사실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또는 국회법에 규정된 범위대로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법안들 지금 개혁법안이라고 얘기하는 법안들도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게 되면 예. 그 모든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못 가게 막을 거예요.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책임 있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심판은 국민들한테 받는 겁니다. 야당한테 심판 받는 거 아니고요. 국민들이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줄지를 지켜보면 되지 않겠어요? 투표로 정말 효능감 있게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또 민주당이 이걸 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투표로 저는 판단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뭐 야당에서 당연히 저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예. 저렇게 얘기한다고 여당이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